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랑 약속 잡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한잔 할래? 라고 했는데 그래 하는 애랑 좋지 하는 애랑 약속을 제안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분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첫 번째처럼 그래 좋아 자, 요렇게 딱딱하게 대답을 한다면 오늘 별로 얘가 안 땡기나? 괜히 가자고 했나? 이제 제안한 사람 입장에선 그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좋지? 라고 해준다면 덩달아 내 기분도 좋아지죠. 이건 여러분 어때요? 뉘앙스 차이예요. 그죠? 한국어는요 이게 돼요. 같은 단어여도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국어는요 한국어랑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오늘의 일석이조 주제는 바로 왜 중국인들은 말끝에 어기조사를 사용할까?입니다. 자, 중국인들이 말끝에다가 아, 나, 야, 로, 막 이런 각종 어기조사를 여러분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과 좋죠 하는 사람이랑 좋아요 하는 사람이랑 모두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국어에는요 성조가 또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미 성조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해야 되는 고정의 음이라는 성조가 있는데 어떻게 저러한 좋아요 이런 음을 초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끝에다가 뉘앙스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말투랑 자연스러움을 좀 나타내는 어기조사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저랑 살펴볼게요. 저는요 여러분 중국 유학하던 시절에 중국인 친구들이 하도 어기조사를 쓰길래 저런 걸 써야 현지인 스타일이구나 싶었는데 또 그거는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 쓰는 사람마다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모르던 시절에는 그냥 마냥 있어 보였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기조사는 그냥 개인 성향 차이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그냥 무조건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문장을 볼게요. 나 중국 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我去中国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我去中国了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러를 붙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죠? 러를 붙이면, 나 중국 간당. 자, 이 느낌이에요. 명랑명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접하는 어기조사가 있어요. 바로, 입니다. 날씨 진짜 좋다. 중국어로는요, 天气真好啊. 자, 감탄해야죠. 한국인이세요? 라고 누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대답으로 맞아요. 是啊.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죠? 야 빨리 가. 快走啊. 자 여기서의 재촉의 가 되는 거죠. 세상에. 天哪. 그죠? 여기서의 놀람의 자, 이렇게 같은 를 쓰더라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감탄이 되기도 하고, 긍정이 되기도 하고, 재촉이 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죠. 다양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했던 문장 발음 들으셨어요? 귀 기울여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 天哪, 天哪.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글자는 분명히 아예요 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나로 들리죠? 발음의 변형입니다. 앞 글자가 여러분 티엔이라고 하는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티엔나가 된 거죠. 티엔아 하면은 어색하고 말할 때도 여러분 되게 불편해요. 따라 읽어보세요. 티엔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엔나 자연스럽게 변형시켜서 읽어주시면 돼요. 발음의 변형으로는요. 야도 있어요. 역시 아와 같은 뉘앙스인데요. 어디야? 나 집이야 라고 할 때 我在家呀 이렇게 하는 거죠. 我在家 너무 어색해요. 지아, 그죠? 두 번 어색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我在家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초반에 잠깐 나왔었던 명랑명랑한 문장. 나 중국 간당. 자, 이 문장 뭐였죠, 여러분? 我去中国了.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러는 뭐예요? 라랑 이제 또 같은 뉘앙스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명랑명랑한 말투죠. 또는 좀 아가체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조카가 있어요. 아가들한테는 희한하게 자동으로 말투가 우리 막 바뀌잖아요. 혀가 좀 짧아지죠? 일어났죠요? 막 이런 말, 그죠? 맘마 먹어줘요? 이런 말이 다 이제 아가체죠. 우리 아기들한테 하는 말투. 그때는 뒤에 라나 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여러분 러랑 아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우유를 달라고 막 울어요. 알았죠, 알았죠. 우리 막 이런 말 하죠. 하라, 하라. 자, 이렇게 귀여운 말투.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귀여움이 또 있어요. 띠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성조는 띠 일성이기는 하지만 어기조사로 표현할 땐 성조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말로 직접 소리를 내기에는 좀 너무 좀 그래요. 그냥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 있죠.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말로 직접 소리를 내면 정말 너무 이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놀랐어요. 놀랐을 때 띠용치 막 이런 말을 직접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침대에 누울 때 철푸덕 막 이런 말을 입 밖으로 진짜 소리 내면서 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 벗을 때 휘리릭 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벗는 거예요. 어때요? 의성어인데 이렇게 입으로 직접 소리를 내는 거랑 같은 느낌인 거죠? 어때요, 우리 느낌이? 굳이? 막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기조사를 이렇게 그때 쓰시면 돼요. 자, 정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감탄, 긍정, 재촉, 놀람의 뉘앙스가 있었죠?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음의 변형이 있었어요. 아 뒤에 우리가 아 대신 쓸 수 있는 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명랑명랑한 말투 뭐 있었죠? 로 또는 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극한의 귀여움이니까 꼭 메시지로 쓰세요 했던 거는 띠, 그렇죠. 자, 감탄, 논란, 귀여움. 자, 이러한 뉘앙스들을 품고 있는 문장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상황에 맞게 어기조사를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어디 가면 이제 쟤 좀 중고 좀 하네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너무 지나치게 어기조사를 사용을 하면은 좀 어색해지죠. 아직 중국어 문장도 어색어색한데 더 어색하게 막 어기조사를 붙이면 좀 이상하다라는 점, 그거는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배운 어기조사의 다양한 중국어 표현 복습하고 가실게요. 복습 방법 아시죠? 첫 번째는 천천히, 두 번째는 원어민 발음 속도로, 세 번째는 큰 소리로 따라 말해주세요. 지금부터开始. 날씨 진짜 좋다. 天气真好啊天气真好啊天气真好啊 빨리 가. 快走啊快走啊快走啊 세상에. 天哪天哪天哪 나 집이야. 我在家呀我在家呀我在家呀 나 중국 간당. 我去中国喽我去中国喽我去中国喽 네, 중국어는 어기조사에 따라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제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99%가 틀리게 말하는 중국어 표현 탑3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99%? 살짝 제가 과정을 좀 해봤고요. 그만큼 진짜 많은 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회화 표현이니까 오늘은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 중국인 친구는 다 알아듣던데요? 통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마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되게 오래 유학생을 했거나 또는 한국인 친구랑 교류가 되게 많아서 센스 있게 알아듣는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 중국에서만 생활하고 한국과 교류가 없는 중국인들 하는 표현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제가 먼저 한국어로 말해 볼게요. 여러분은 중국어로 말해 주세요. 짧고 쉬운 문장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나 학원 가. 중국어로는요.
여러분 혹시 我去学院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어디가 오류일까요? 바로 학원, 学院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배울 학, 学, 그죠? 집, 원 맞는데요. 语言, 学院 맞는데요. 자, 우리는 중국어를 이렇게 자꾸 한자 도금으로 읽게 되죠. 한자 도금으로 접근해서 의미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50%는 아예 다른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学院 하면은 이제 해커스 학원 이런 학원들을 떠올리시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学院 하면은 대학교 내에 있는 단과 대학을 뜻해요. 자, 무슨 땡땡 대학교 안에 뭐 있어요? 우리 막 법대도 있고요, 미대, 음대, 약대 등등 다양한 단과 대학들이 있죠. 이러한 단과 대학을 뜻하는 것이 바로 学院입니다. 자, 그럼 중국에는 해커스 같은 이런 학원들이 없나요? 있죠. 자, 그럼 그건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 두 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培训班 또는 补习班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두 개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둘 중에 뭐 쓰지? 아무거나 써도 되나? 또 싶으시죠? 자, 培训班은 전문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양성반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 补习班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주는 보습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특색에 맞게 여러분이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다시 처음 문장으로 바르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나 학원가, 중국어로는요, 我去培训班 또는 我去补习班 좋습니다. 자, 여러분 学院처럼 한자 도금으로만 학원으로 읽고 한국과 같은 뜻인 줄 알고 쓰는 이러한 단어들이 또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제 학생이 하는 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오후에 나 발표 있어. 중국어로는요, 下午我有个发表 자, 发表 역시 발표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냥 써오셨죠. 자, 발표는 여러분 다양한 발표가 있어요. 오늘 크게 세 가지 발표를 한번 볼게요. 가벼운 발표에서 점점점 무게감이 있는 발표예요. 그만큼 긴장도도 올라가는 순서겠죠. 자, 첫 번째, 토론회에서 가볍게 발언권을 갖고자 손들고 하는 발표. 또는 선생님이 자, 누가 발표해볼까 하면은 저요 하고 우리 손들죠. 자, 이러한 발표를 发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조별 발표 이런 거 PPT로 많이 하잖아요. 또는 회사에서 업무 발표 이런 거. 자, 이렇게 PPT를 활용한 발표는 pre라고 합니다.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프레젠테이션을 줄여서 pre라고 하는 거죠. 중국어 채널에서 막 영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요. 공식 석상에서 의견이나 문건 발표 또는 논문 발표. 자, 이러한 발표를 发表라고 합니다. 규모가 다르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거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하는 날인 거예요. 너무 떨린다. 나 오늘 오후에 발표야. 라고 한다면 중국어로 바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 오후에 발표 있어. 중국어로는요, 下午我有个 pre.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보실게요. 자, 세 번째 문장. 저는 올해 23살이에요. 중국어로는요, 我今年是23岁. 이번에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是. 얘를 빼줘야 돼요. 자, 여러분 나이라든지 자, 키, 날짜, 시간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언급할 때는 쉬가 붙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쉬를 붙이면 중국인들은 아예 못 알아듣나요? 아니요. 알아는 듣지만 발음 표현이 아닌 거죠. 자, 쉬를 쓰게 되면은 쉬 뒤에 숫자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사무소나 병원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하는데 내 나이를 엄청 강조하나요? 우리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강조해요? 미성년자이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20살, 성년이 딱 됐을 때 친구들이랑 야, 우리 이제 20살이야 할 때 강조죠. 20살 강조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쉬 붙여도 돼요. 그 다음에 35살이 이제 술집을 간 거야. 그런데 직원이 신분증 검사한다고 보여달래요. 그럼 아유, 저 35살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하죠. 我是35岁 하면서 흔쾌히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특별하게 숫자를 강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슈는 붙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바르게 고쳐서 표현해 볼까요? 저 올해 23살이에요. 중국어로는요. 我今年23岁.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 복습하고 갈게요. 복습 방법. 첫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원어민 발음 속도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빠르게 따라하면서 开始. 나 학원 가. 我去培训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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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去补习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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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후에 발표 있어. 下午我有个 pre. 下午我有个 pre. 下午我有个 pre. 저 올해 23살이에요. 我今年23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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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99%가 틀리게 말하는 중국어 탑3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진짜 리얼 중국인이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 기억해 두셨다가 상황별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예시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남자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친구를 길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죠. 남자친구가 물어봅니다. 방금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아, 학교 선배야. 아, 친한 후배야. 자, 이런 상황 우리 드라마를 보면 참 많이 자주 나오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선배 후배를 중국어로는 뭐라고 할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교나 직장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를 때는 선배라고 하죠. 가벼운 호칭으로. 자, 중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선배는 前辈, 후배는 后辈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연장자를 부를 때 선배, 前辈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 표현은 네. 중국에서는요, 이런 상황에 前辈, 后辈라는 단어를 호칭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前辈라는 단어는요, 같은 분야에서 나보다 경력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위도 더 높은 사람 또는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그럼 后辈는 뭐냐? 后辈는 내 다음 세대, 후대나 자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룹 내에 나이가 제일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가볍게 그냥 선배라고 할 때 중국어로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게 또 학교냐 회사냐 장소에 따라서 호칭이 또 달라져요. 먼저 학교 버전 보실게요. 여러분, 가족 명사 먼저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빠 중국어로 哥哥. 그렇죠. 자, 언니는요? 姐姐. 좋습니다. 남동생은요? 弟弟. 그렇죠. 여동생은 妹妹. 좋아요. 자,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명사 단어들이 학교 할 때 그 학, 学라는 단어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学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자 후배는 뭐라고 할까요? 学妹. 그렇죠. 자, 그럼 남자 후배는 뭐라고 하겠어요? 学弟. 그렇죠. 자, 그런데 남자 선배는 주의하셔야 돼요. 남자 선배는 学长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学哥 이런 말은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장소를 바꿔서 회사 직장 버전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선배가 있다. 보통은 그냥 이름을 불러요. 두세 살 많은 선배다? 그냥 이름 불러도 돼요. 좋죠? 자,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난다. 자, 그럴 때는 성 뒤에다가 끄나 지에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남잔데 이씨 선배예요. 뭐라고 할까요? 리그. 그러죠. 자, 여잔데 김씨 선배다. 그러면 진지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자, 이럴 때는요, 성 뒤에다가 직위를 함께 붙여주시면 돼요. 한국이랑 똑같죠. 그럼 김 과장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진科长. 그렇죠. 그다음에 김 부장님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진 부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후배를 부를 때 어떻게 하느냐? 후배는요,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또는 성 앞에다가 시아오 이 단어를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시아오 플러스 성. 자, 그러면 김씨다. 어떻게 부를까요? 셔진. 그렇죠. 이씨다. 셔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군가를 부를 때 여러분 이게 호칭인지 근데 소개인지도 구분을 또 해주셔야 돼요. 관계를 소개를 할 때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자, 학교 친구는 동슈. 그렇죠. 회사 동료는 동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상황 예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 남학생이 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어요. 저기 앞에 여자 선배가 지나가네요. 먼저 불러야 되겠죠? 선배, 중국어로는요? 그렇죠. 여자 선배니까 学姐 하고 부르면 되겠죠. 자, 다음 예시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걸어오네요. 가만 보니 솔로라고 하던데 친구네? 어머, 야, 이분은 누구셔? 이분은 내 직장 동료야. 중국어로는요? 他是我同事. 네, 좋습니다. 오늘 배운 선배, 후배 중국어 표현 복습하고 갈게요. 자, 먼저 학교 버전이에요. 자, 남자 선배를 뭐라고 부르죠? 学长. 그렇죠. 그럼 여자 선배는 뭐라고 할까요? 学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배로 한번 가볼게요. 남자 후배는 뭐라고 해요? 学弟. 그렇죠. 여자 후배는 学妹.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이번엔 직장이에요. 자, 남자 선배를 걸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 뒤에다가 그를 붙여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 뒤에 또는 직위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시 한번 가볼게요. 김씨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진그. 자, 이번에는 김 부장님이다. 뭐라고 할까요? 진 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자 선배. 여자 선배는 성 뒤에다가 어떤 걸 붙여야 돼요? 지 붙이면 되겠죠? 자, 또는 성 뒤에다가 똑같이 직위를 붙일 수 있어요. 예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씨로 가볼게요. 리지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장님 하려면 리 부장. 그렇죠. 자, 그 다음은 후배 버전입니다. 자, 후배는 남녀 상관이 없죠. 성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돼요? 시아오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김씨다, 셔진, 이씨다, 셔리. 이렇죠. 좋아요. 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선배, 후배를 뭐라고 말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먼저 상황 예시 보고 가실게요. 딸이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딸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찾으려고 관련 유튜브를 이제 막 켰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외출하고 온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고 언제부터 핸드폰 보는 거야? 방금. 너 시험 기간에 유튜브 안 보기로 약속했지? 너 방금 표정 무슨 뜻이야? 너 학교 막 들어갔을 때는 안 그랬잖아. 요즘 왜 그래? 자, 여러분 제가 1인 2역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좀 극단적이었죠. 자,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4번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막.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중국어로는요. 깡, 깡깡, 깡차이. 네. 자, 오늘은 방금, 막이라는 이 중국어 단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깔끔하게 비교 먼저 갑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깡깡, 깡깡.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깡차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둘 다 뜻은요. 방금, 막, 방금 전 요 의미를 담고는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깡과 깡깡이라고 하는 건 시간 부사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면 동사 앞에 위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깡차이는 어때요? 시간 명사여서 주어를 기준으로 앞에 써도 되고요. 뒤에 써도 돼요. 자리가 되게 자유롭죠. 그 다음에 큰 차이점이 뭐냐면 깡과 깡깡은 맨 뒤에다가 러를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깡차이는 어때요? 맨 뒤에 러 붙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한국어로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깡, 깡깡, 깡차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밥 먹었어? 응, 방금 먹었어. 방금 먹었어. 중국어로는요. 깡치, 깡깡치. 둘 다 돼요. 그죠? 깡차이 칠라. 이것도 되죠? 자, 그럼 깡칠라. 이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문장 끝에 러? 안 되죠. 깡, 맨 뒤에 러?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시간상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가 있어요.
깡, 세 개 모두 현재 전에 일어난 이 시간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가능해요. 그런데 자, 깡과 깡깡은 과거를 회상할 때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는 되게 주관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해커스에 처음 막 왔을 때, 자, 여기서 막, 그 다음, 걔 중국 막 도착했을 때, 자, 거기서의 막. 이 막이라는 시기가 한 달 전에 일일 수도 있고요. 1년 전에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옆에 표에 한 줄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죠? 깡깡깡, 과거 회상 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깡사에는 어때요? 진짜 방금 전에 막 일어난 일에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나 방금 걔 봤는데. 방금 걔 지나갔어. 자, 요럴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깡사이는요, 또 설명이 하나가 더 붙죠. 얘는요,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공식이 하나 있죠. 깡사이 더 명사. 요 패턴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언제 일어났어? 방금. 자, 중국어로는요. 깡사이. 그렇죠. 단독 사용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 또 예문이 있어요. 너 방금 태도 무슨 뜻이야? 중국어로는요. 맞아요, 여러분. 태도는 태도인데 무슨 태도냐면 꾸며주죠. 방금의 태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공식 깡사이 더 명사를 써서 你刚才的态度是什么意思?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보았던 엄마랑 딸의 대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상황에 알맞는 방금의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언제부터 유튜브 보는 거야? 방금. 중국어로는요? 刚才. 좋습니다. 너 시험 기간에 유튜브 안 보기로 약속했지? 너 방금 표정 무슨 뜻이야? 자, 중국어로는요? 你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 너 학교 막 들어갔을 땐 안 그랬잖아. 요즘 왜 그래? 중국어로는요? 你刚入学的时候没有这样最近怎么回事?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깡차이의 다양한 중국어 표현들 복습하고 가실게요. 복습 방법은요. 첫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원어민 발음 속도로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요. 빠르게 따라하면서 开始. 방금 먹었어. 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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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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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刚才吃了刚才吃了刚才吃了 너 방금 표정 무슨 뜻이야? 你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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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학교 막 들어갔을 때는 안 그랬잖아. 요즘 왜 그래? 你刚入学的时候没有这样最近怎么回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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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요,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한끗 차이 중국어 2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중국어에서 방법을 뜻하는 方法와 办法의 한끗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져서 여러분 제가 가습기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언박싱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뭐 얘기해요? 설명서를 꺼내야겠죠. 조립 방법도 보고 주지사항도 읽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의 조립 방법 方法를 쓸까요? 办法를 쓸까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설명서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잘 정리해 놓은 거죠. 이때는 우리가 막 머리를 쓰거나 궁리를 할 필요가 없이 설명 가이드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럴 때는 方法를 사용합니다. 공부 방법, 다이어트 방법, 치료 방법
기계 수리, 방법 등등 다 모두 方法를 씁니다. 자, 여러분 方法는 그 과정과 수단에 초점이 이제 맞춰 있는 거예요. 근데 办法는 결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办法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로는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거나 막 궁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거, 그게 바로 办法입니다. 헷갈리시죠? 자, 상황 예시를 통해서 확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예시는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막 끝이 안 보이는 도로를 차를 타고 막 달려요. 막 미국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고장이 난 거죠. 막 휴대폰도 안 터져. 또 되게 극단적이죠, 얘가. 자, 여기서 문제 갑니다. 맞춰보세요. 조수석 서랍에 짱 박혀있던 설명서를 찾아서 사용 방법을 막 읽어요. 자, 이때의 사용 방법. 중국어로는요. 네, 方法, 使用方法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기판에 들어온 불도 막 확인해보고 본넷도 열어보고 근데 도통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네. 자, 이럴 때의 방법 뭐 쓰죠? 네, 办法. 문장으로는요. 没办法,没有办法.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야, 우리 어떡해. 빨리 방법을 좀 생각해봐. 자, 궁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뭐 쓰면 될까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办法 써서 快想办法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갈게요. 우리 컴퓨터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막 멈추거나 막 오류창 뜨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꼭 중요한 서류 작성할 때 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컴퓨터 수리 방법을 몰라요. 자, 이때의 방법, 중국어로는요? 그렇죠. 修理方法.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원만 또 막 껐다 켜보는 거예요. 그죠? 막 날아간 문서를 복구할 방법이 없을까? 자, 이때 천사 친구가 등장을 하죠. 야, 나 좋은 방법 있어. 자, 이때의 방법, 중국어로는요? 我有好办法.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方法와 办法의 한글 차이를 정리하고 갈까요? 자, 먼저 方法는요, 머리를 쓸 필요 없죠. 설명서대로, 그냥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그대로. 자, 그 다음 办法는 어때요? 머리 써야 되죠? 궁리해야 돼요. 처리, 해결. 궁리를 해서 생각해낸 방법을 얘기할 때 보통은요, 여러분 有办法, 没有办法의 형태로 제일 많이 쓰여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제 方法와 办法의 한글 차이 확실히 정리되셨어요?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한글 차이 중국어가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